자, 2024년 5월 고3 학력평가 해설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에서 9번 그 독서 지문이고요. 이거는 사회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 지문하고 그 언내 때문에 제가 원래는 5월 학평을 해설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지문하고 언내 지문 때문에 제가 5월 학평을 해설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국어 강의를 학원에서 계속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지금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학평이나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또 눈치를 한번 봐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어, 친절한 비문학 지문들이 아니라 좀 불친절한 비문학 지문들 비중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좀. 지금 이 4에서 9번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계열의 녀석이라고 하나, 그런 계열의 녀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난이도 자체가 높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 나 지문, 그리고 4, 5번을 풀죠. 근데 이 뒤로 가면 윗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라고 해놓고 지금 6, 7번을 풀게 하면서 뭔가 거의 지문만큼의 학습 활동을 한 번 더 시키고 있죠.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학생들로 하여금 지문만 읽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었다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문제를 내고 나서 그 선지만 꼬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보기를 한 번 더 줘서 보기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머리를 쥐어 짜내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한번 해설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4에서 9. 이 제목이 뭐더라? 잠깐만요. 정답 한번 볼게요. 조만희의 원산지 규정과 자유무역 협정. 네, 이거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지문 문단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길진 않죠? 지금 한 4문단 정도 되는 것 같고 나지문도 아이고 에이씨 나지문도 네, 5. 나지문이 조금 기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유무역 협정은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인데 이 협정의 목적은 뭐냐면 그 권역 내 국가, 즉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내국들은 서로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한대요. 어떻게?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내국과 역외국의 무역 구조가 변화하면서 무역 창출 효과, 그리고 무역 전환 효과, 그리고 무역 굴절 효과 등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1문단은 뭐냐?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소개죠. 자, 2문단으로 갑시다. 그 중에 위에서 지금 3개 소개했죠? 1번, 2번, 3번. 그 중에 무역 창출 효과,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역 창출 효과는 뭐냐? 영내국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면서 상호 간에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세를 없애가지고 서로 이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영내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래서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데 자본이나 노동력들의 생산 요소를 집중하게 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무역 이익이 증가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그럼 결국에 자유무역으로 정확히는 자유무역 협정이죠. 상호 이익 증가죠. 자, 3문단으로 봅시다. 자, 무역 전환 효과인데요.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영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돼요.
이게 뭐냐?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자, 역외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역외국은 협정을 안 맺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안 맺은 나라는 관세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관세 같은 걸 안 맺은 나라의 똑같은 상품보다 역내국 상품이 생산 비용이 높아도 관세가 낮으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수입이 줄어서 경제적 수입이 감소될 수 있으니까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클 때 무역 전환 효과를 쓴다는 거죠. 자, 무역 전환 효과는 뭐냐? 자유무역으로 역외국의 상품을 역내국의 상품으로 대체. 근데 이제 조건이 붙죠.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클 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 굴절 효과입니다. 자문단. 자, 이제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무역 특혜가 있어요. 관세가 없어. 이때 역외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역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 있대요. 이건 뭐냐? 자유무역협정에서 역내국들이 역외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A라는 국가가 있을 때, 이거 자리를 어디 보자.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랑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C라는 국가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A라는 국가는 C라는 국가랑 예를 들어서 관세를 100% 매겨. 근데 B라는 국가는 C라는 국가랑 또 관세 협정을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끼리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을 했어. 그러면 C 입장에서 A로 바로 수출하면 관세를 100을 매기는데 B를 거쳐서 이렇게 수출하면 얘네 사이에는 지금 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A에 수출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수출하는 것보다 B국을 거쳐서 수출하는 게 더 이익이죠. 자,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에 바로 수출하던 상품을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수출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죠. 이게 실제로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전기차 시장에서 실제 벌어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러고 있고요. 이거는 너무 흔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를 좀 잘 봐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 굴절 효과. 그러니까 역외국이 우리 협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로 갑시다. 자, 나는 원산지 관련 얘기인 것 같아요. 1문단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는 상품의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를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 이걸 따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두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역내국은 이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서 역내인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한대요. 자, 그러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소개죠. 자, 2문단으로 갑시다. 자, 일단은 기본 원칙을 먼저 검토하겠죠. 기본 원칙이 뭐냐? 역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자, 기본 원칙 소개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2문단이랑 3문단 그리고 4문단은 똑같은 거죠. 왜? 3문단은 지금 역내 가공 원칙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4문단은 충분 가공 원칙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역내 가공 원칙이 뭐냐? 그 상품 가공 공정이 역내는 뭐냐? 협정 맺은 국가죠. 그 안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상품 아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충분가공 원칙이. 자, 충분가공 원칙이 뭐냐?
상품의 그 실질이 변형될 만큼,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변형될 만큼의 충분한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립, 그냥 이제 끼우는 것도 끼우고 빼고 자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건조, 말리는 거, 그리고 분쇄, 부시는 거, 뭐 이제 설탕같이 덩어리로 돼 있는 걸 가루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실질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따로 정해가지고 그런 공정만으로 가공한 거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을 설명한 거죠. 자, 4문단으로 갑시다. 자, 아까 두 개 나온 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뭐냐?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생산 기준이 있고 실질 변형 기준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은 그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했는지 고요. 그리고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했으면 그 실질을 변형했냐 안 했냐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문단은 이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죠. 그 중에 이제 완전 생산 기준이 있는 거고 실질 변형 기준이 있는데 실질 변형 기준 안에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이 있는 거죠. 자, 5문단으로 갑시다. 자,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게 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 중에 들어가는 건데, 자, 세번 변경 기준은 그 상품에 부여되는 품목 번호인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인데, 자,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랑 이거를 사용해서 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상품의 HS 코드. 자, 이 재료랑 상품의 HS 코드가 다르면, 그러면, 아, 얘는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거구나.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뭐 조립이나 분쇄 이런 것만 아니면 원산지 인정해준다 그랬잖아요. 단순 가공이 아니니까. 변형된 걸로 보고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공 공정 기준은 뭐냐? 이거는 이제 섬유나 석유화학 같은 특정 분야 상품의 원산지 판별할 때 적용을 하는데, 자,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서 그 가공하는 전체 공정 중에 실질적인 특성이 변형된다고 보는 공정 이상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그거 원산지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문다는 얘기가 뭐냐? 세번 변경 기준하고 그리고 가공 공정 기준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자, 6문단. 자,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가지고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대요. 자, 영내공은 그래서 이거를 잘 운용하면 무역 창출효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역 창출효과는 그래서 협정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이익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였고, 자, 무역 굴절효과, 무역 굴절효과는 아까 뭐라 그랬죠? A랑 B가 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안 매기고 있는데 C라는 국가가 있어요. 협정 안 맺은 국가가. 근데 A라는 국가는 C에 관세를 100을 매기고 있는데 B라는 국가는 C에 20만 매기고 있어. 그래서 C 입장에서는 A에 바로 수출하는 것보다 B를 거쳐서 수출하면 관세를 20만 내도 되니까 훨씬 더 싸다는 거죠. 관세를 적게 낸다는 거죠. 그게 A 입장에서는 부정적 효과죠.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고양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게 지금 기업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중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한다. 아까 가는 뭐에 대한 얘기였죠? 가는 자유무역 협정을 소개하고 그 자유무역 효과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 3개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반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중심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 하나의 사례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대순도 아니었죠. 자, 3번. 나는, 자, 나는 원산지, 뭐라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었죠. 중심 화제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하위 유형.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형별로 장단점을 비교했다. 장단점을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자, 4번.
중심 화재와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하고는, 그렇죠. 여기까지 제시했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고. 자, 가와 나는 모두 중심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하고,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계점 지적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려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한 거죠.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보호의 필요를 고려하여 협정 다르게라 그랬죠. 어디 있느냐? 여기 있었죠. 자, 이게 5번에 2번 근거죠.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그랬죠. 지금 산업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금 여기 품목마다 다르게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협정마다 독일하게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글을 읽으면서도 미치겠구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영내국들이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거 관련된 게 아까 그 무역 불절 효과였죠. 자, 4번. 영내국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여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고, 자,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역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 이거는 틀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6번부터 가봅시다. 문제 그것이죠. 윗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인데 6, 7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어떤 사례를 제시를 해줬어요. 자, 갑국이 있고 병국이 있고, 자, 을국이 있어요. 갑을병이죠. 자, 원래 갑국과 병국은 100%의 관세를 부과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국하고 을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요. 관세 철폐를 합니다. 관세를 안 매겨요. 그러면서 무역구조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후에 갑국이 스타킹을 제조하려고 을국에서는 나일론실을 수입하고 병국에서 스판덱스 실, 그 쫀쫀하게 늘어나는 실 얘기하는 거죠. 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자국의 염료로 염색한 스타킹을 생산했대요. 지금 재료가 3개 들어갔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 스타킹에 대해서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원산지 판정에서 각국 걸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죠. 자, 세 국가는 똑같은 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가를 정리한 표이다. 가는 이 무역 구조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자, 경제적 효과. 자, 지금 여기 보면 갑국하고 을국하고 병국이 있는데 지금 세 나라가 다 나일론실을 만들어요. 근데 갑국은 나일론실 만드는데 25가 드는데 을국은 15 들고 병국은 10 듭니다. 지금 생산 비용은 병국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병국에서 만든 거를 수입하는 게 사실은 세 나라에 보면 제일 이득이죠. 관세 생각을 안 하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갑국하고 을국 사이에 협정 맺었죠. 그러니까 갑국은 자기들이 나일론실을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을국에서 다 수입을 하는 거니까 을국에서는 나일론실 생산이 늘었죠. 그런데 병국에서, 원래 지금 갑국에서 병국에서 그 나일론실을 수입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을국 거를 이제 수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국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병국에서는 수요가 줄어서 생산이 감소됐겠죠. 자, 그리고 갑국 같은 경우에는 갑국하고 을국이 염료를 각각 생산하는데 갑국이 염료 생산하는데 50이 들는데 을국은 60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우위로 갑국계 더 생산이 늘 수밖에 없겠죠. 을국은 갑국 걸 수입하면 되니까. 왜? 동질의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 활동 1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자, 활동 2. 자, 갑을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부래요. 자, 나를 고려하래. 나가 아까 뭐였니? 자, 관세 혜택을 받았대요. 자, 을국의 입장에서 스타킹의 원산지를 판정해보세요. 자, 영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까 이거 이름 뭐라고? 영내 가공 원칙이죠.
그리고 건조, 분쇄, 조립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게 충분 가공이었죠. 자, 그리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지금 최종 상품은 스타킹이고 HS 코드는 이렇게 부여받았고 섬유는 이거 품목은 섬유로 들어갔어요. 자, 섬유의 상품은 자, 2장은 이거죠. 의 3과 4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둘 중 하나란 소리입니다. 자,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됐거. 그러니까 HS 코드가 다른 녀석으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거나 아니면 역내국 내에서 그 이제 을국 입장이니까 갑국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수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조 분쇄 조립이 아니라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면 이게 실질이 변형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6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활동 1에 대해 보인 거, 이건 무역구조 변화였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갑국이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화한 것은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의 생산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일론 실이 늘고 나일론 실이 줄고 염료가 늘었죠. 맞고. 자, 을국에서 나일론 실이 늘어난 것은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군. 그죠? 이익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3번.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이 감소한 것은 영내국의 동질 사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죠. 자, 4번. 을국에서 나일론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는 감소했어요. 그거는 관세가 낮아져서 갑국의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 상품, 이게 병국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죠. 그런 거죠. 자, 5번.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실이 생산 비용이 높아요. 근데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했죠. 여기까지 맞는 얘기죠. 자, 각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역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겠군. 자, 이거 말이 뭔지 확실히 안 들어오는 학생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무역 창출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가봐요. 이게 뭔지 파악하려면 요걸로 가야죠. 자, 가의 3문단에 가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익을 높이려면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뭐였어요? 원래 병국에서 수입하던 녀석을 을국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합국이 병국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을국 이렇게 써놔야겠구나. 이게 병이죠. 병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을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크면 안 하겠죠. 관세 수입이 더 크면 병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을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커야죠. 그래야 을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거를 제일 많이 학생들이 이거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갑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다. 지금 여기 보면 재료를 다 어떻게 했어요? 수입해서 직물로 만들어서 스판덱스 실로 재단 및 봉제했고 자국 외 염료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공 다 갑국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영내 가공 원칙은 충족하고 있죠. 자, 2번. 스타킹은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단순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죠. 아까 뭐 조립 분쇄 이런 게 아니었죠.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죠. 자, 3번. 스타킹은 영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죠. 왜? 스판덱스실. 그러니까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죠. 자, 4번.
스타킹과 나일론실의 HS 코드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세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자, 이거에 사람들이 스타킹과 나일론실의 HS 코드가 다른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세 번 변경 기준을 다시 갑시다. 답은 4번이에요. 세 번 변경 기준. 자, 세 번 변경 기준은 뭐냐? 역 외에서 생산된 재료하고 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상품의 A 코드가 서로 달라야죠. 역 외에서 생산된 재료하고 역 내에서 가공된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뭐였어요? 자, 역 내에서 생산된 재료는 을고, 자, 나일론실은 역 내입니다. 얘는 역 내예요. 그래서 세 번 변경 기준에 해당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스판덱스가 들어가야 그때 세 번 변경 기준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스타킹과 나일론실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변경 기준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됩니다. 자, 5번. 스타킹은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을 수행했으니까 가공 공정 기준을 하고 있죠. 자, 여기는 괜찮고요. 8번.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출연한 거. 기억이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걸 텐데. 자,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 제가 아까 설명한 그림 다시 그림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더럽네요. 다시 그립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A가 있고 B국이 있어요. 그리고 C국. 자, A국한테 관세를 100%를 매깁니다. 그리고 B국은 C국한테 관세를 뭐 20%를 매긴다고 칩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관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랄까, 우유? 자, 우유를 판다고 했을 때 우유를 1,000원짜리를 C가 A로 바로 수출하면 A는 여기서 2,0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C가 B로 그거를 수출을 할 때는 1,200원이 됐죠. 관세 20% 붙었으니까. 자, 고가격 그대로 판다고 칠게요.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팔리겠어요? 이게 팔리겠어요? 이게 팔리겠지. 그러니까 A가 관세를 100%를 매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비싸져서 자기 나라에서 안 팔리게 하는 게 관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C가 그러면 B는 A한테 관세 안 내도 되니까 B가 우리한테 관세를 싸게 매기잖아? 그러면 B를 거쳐서 A한테 넘기면 A라는 국가에서 우리 우유를 많이 팔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게 기억에서 나오는 무역 굴절 효과인데요. 그 무역 굴절 효과의 부정적 효과는 그러면 A가 C 우유가 1,000원에 팔리는 1,000원짜리가 1,200 그 관세 B 국가를 거쳐서 들어오면 그게 팔리는 만큼 자국 우유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수요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부정적 효과일 텐데 그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근데 지금 아까 기억에서 뭐예요? 부정적 효과를 지금 방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A 입장에서 C가 이렇게 우회해서 수출하는 걸 막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넘어와도 그거 C 거잖아. 원산지가 C니까 그거 우리 안 팔아? 라든가 아니면 원산지가 C면 우리 B로 넘어와도 관세 10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산지를 따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읽었던 그 지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와도 원산지를 C로 고정시키면 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 2, 3, 4, 5번 중에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역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하여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죠. 자, 2번. 실질 변형 기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역외국의 상품이 역내국으로 수입돼서 역외국이 무역 이익을 얻으면 이거는 부정적인 효과죠.
이거는 방지한 게 아니죠. 그죠? 자, 3번. 역 외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역 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관세 수입이 커진다.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건 그냥 말이 틀렸죠. 관세 수입이 줄어들죠. 자, 4번. 역 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은 맞는데 이것도 부정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방지하지 못하는 거죠. 자, 5번. 역 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한다. 이건 바보짓이죠. 얻으려는 무역이익. 거기서는 자기가 이익이 안 나겠죠. 역 외국이 C 입장에서. C 입장에서 지금 A를 거쳐서 B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맥상 AE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볼게요. A가 뭔가. A가 저조한이었죠? 자,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낮은 관세로 저조한. 1번이네요. 저조하는, 이거는 성적이 저조하다. 아니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아, 올해는 강수량이 저조함, 올해는 장마철 강수량이 저조합니다. 이런 것 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낮을 때는 저조하다는 걸 쓸 수 있는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관세가 낮은 거잖아요. 그냥 낮은이죠, 낮은. 그래서 1번 안 될 것 같고요. 자, 감소하여. 뭘 감소하는지 봅시다. B. 관세 수입이 감소하여. 되죠? 자, C는 아까 뭐였어요? 역내국은 이 기준에 따라 뭘 따르나 봅시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의거하여가 정확히 따르다죠? 자, 그 다음에 D. 구분할. 뭘 구분하나 봅시다. 완전 생산 기준하고 실질 변경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상품으로 간주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9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